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문자를 잘 가르칠까? 미국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논쟁은요. 20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미국 전국 규모로 이제 2차례에 걸친 실험을 해요. 2번 다 파닉스를 어릴 때 배웠던 아이들이 읽기 플루언시가 훨씬 더 뛰어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조이스 박입니다. 시중에 보면 파닉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닉스를 알파벳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파닉스라 그러면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쭉 나열하고 A의 이름값 알려주고 A가 들어간 단어 알려주고 그렇게 Z까지 쭉 간 다음에 이게 파닉스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파닉스를 가르칠 때 알파벳 제시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소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알파벳 제시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파닉스의 요체는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과 음소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파벳만 제시하고 이게 파닉스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발음 기호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읽는 법을 배우면 그게 파닉스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발음 기호는 옛날에 음원들이 별로 없었을 땐 정말로 중요했어요. 그걸 보면서 발음을 했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옛날만큼 발음 기호들을 많이 제시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언어학 전문 서적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음성학 같은 거 배울 때 발음 기호를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배우는 발음 기호들 보면 옛날에는 IPA라고 하는 국제 음성 기호를 가지고 보통 발음 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언어학 전문 표기에서는 Diacritic Mark라고 해서 기존의 음성 보호하고 발음 기호하고 다른 표기들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IPA만 가지고 발음을 표기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구닥다리이고요. 사실은요. 이 발음 기호만 읽을 줄 알면 그게 파닉스다 라고 하는 주장도 파닉스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문자 체계이고요. 알파벳 첫 글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건 알파벳 A이고 A는 얘의 이름입니다. A의 발음은 여러 개가 존재해요. 어떨 땐 에 발음할 때도 있고 A 발음할 때도 있고 또는 아 발음할 때도 있고 발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발음 기호는 발음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슬래시 2개 표시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형태로 과거에 많이 했었죠. 그리고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음소를 다루는 거고 보통 44개의 음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소를 가지고 소리를 구별하는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파닉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음소를 기록을 할 때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문자소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어쨌든 음소도 기록을 할 때에는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작은 알파벳 제시부터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표기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음소로 넘어가서 어떻게 소리와 이 시각상징이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지는가, 이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파닉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울 때 파닉스를 거의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는 파닉스가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영어도 표문자이고 한국어도 보통 표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표문자인데 소리를 적는 사실 문자 체계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왜 파닉스가 필요하냐면 규칙성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A이지만 발음이 너무 여러 개로 나와요. 똑같은 알파벳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 A는 발음이 왜 다른 발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름과 한 번만 배우면 그 다음부터 뜻을 몰라도 스페인어를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20몇 %가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이만큼만 규칙이 안 맞아도 굉장히 불규칙한, 사실 혼동스러운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미국이 문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렇게 문자 시스템이 투명성이 떨어져서, 또 하나가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문자를 잘 가르칠까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유명사로 Reading War, 읽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논쟁은요. 20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규칙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파닉스파하고, 아니야 그냥 통문자로 가르치면 되지, 많이 읽다 보면 결국은 읽게 돼 라고 하는 홀 랭귀지 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가 20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971년 정도가 됐을 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문자를 가르쳤을 때 나중에 읽기를 더 잘하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1971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2번에 걸쳐서 실험을 합니다.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 Progress, 전미 교육 향상 평가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전국 규모로 이제 2차례에 걸친 실험을 해요. 저학년에서 파닉스로 문자를 배웠던 아이들과 홀 랭귀지로 문자를 배웠던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5학년이 되었을 때 얘네들을 다시 불러서 5학년이 된 아이들은 얼만큼 읽기를 잘 하는가, reading comprehension을 얼만큼 하는가를 측정을 했어요. 2번 다 파닉스를 어릴 때 배웠던 아이들이 읽기 플루언시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해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했던 사람이 진 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평가를 하기가 되게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리딩이나 리스닝은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끌어내서 평가를 할 때에는 라이팅이나 스피킹으로 끌어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90년대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뇌 속에서 읽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기제가. 근데 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기제들이 파닉스를 다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요, 말하기, 스피킹은 선험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타고납니다. 그렇죠? 말하기, 듣기는 배우지 않아도 다 해요. 그런데 읽기하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아니면 절대로 익힐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후천적인 기능들이에요. 읽기를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뇌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디폴트로 가지고 태어난 이 뇌의 상태는 사냥과 수렵과 채집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인간의 뇌는 그 상태로 태어나서 이제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읽기를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 왼쪽 뒤쪽입니다. 레터박스라고 불러요. 문자 상자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원래 여기 문자 상자가 생기는 요 구역은 어떤 구역이었냐면 인간이 얼굴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구역이었어요. 이 구역이 문자 상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문자를 보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문자 상자가 먼저 글자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글자를 처음 익힐 때 어린이들이 6하고 9하고 헷갈려하고 B하고 D하고 헷갈려하고 기억하고 니은 같은 거 헷갈려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얼굴 인식에 사용되던 구역을 문자 상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구역이 문자 상자로 변환이 되면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은 뇌의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문자 상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문자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자 상자 앞쪽에 뇌구역에 뭐가 있냐면 소리를 처리하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소리를 처리하는 구역이 그 다음에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처리하는 구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들은요, 소리에 접속하지 않으면 의미를 끌고 나올 수 없습니다.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읽기를 배울 때는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디게 읽고 따박따박 읽어요. 해독을 간신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읽기를 하면 인간의 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책 읽는 뇌하고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나오미 울프라고 하는 사람의 책 알고 계실 거예요. 책 읽는 뇌에서 저는 인간 세상에서 정신이 물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바로 읽기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뇌가 신경돌기가 새로 자라나면서 새롭게 뇌들이 이어진 신경망을 구축을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읽기가 후천적인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뇌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가 규칙성이 다른 표현 문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파닉스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여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홀 랭귀지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원어민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러 들어갈 때는요, 음성 어휘로 수천 개의 어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문자 상징하고 매칭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지만,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에는 음성 어휘 저장고가 머리에 거의 몇십 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성 어휘도 주어가면서 동시에 문자 상징도 새롭게 매칭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2배 이상의 워크로드가 이미 걸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뇌를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냐는 거죠.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째로 갈 때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어떤 차이가 두드러지냐면, 언어 적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도 잘 배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언어 적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욱더 헤매게 됩니다.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입증된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2007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교육부 산하에 National Reading Panel이라고 존재해요. 여기서 드디어 결론을 내줍니다.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꼭 파닉스를 모두가 배워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홀 랭귀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범대 출신들이에요. 엄청난 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홀 랭귀지가 과학적이라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홀 랭귀지 파의 교수법에는 실험을 하고 재현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은 미스큐 어널리시스라고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 외에는 다 신념과 믿음 체계예요. 종교 같은 거죠.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는 문서에서도 많이 타협을 했거든요. 이 문서가 나온 다음에,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두 파가 싸웠어요. 왜냐하면 파닉스 파 쪽에서는 왜 확실하게 옳은 거를 타고 말하지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홀 랭귀지 파는 그래도 홀 랭귀지를 버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입장이 있어서, 이때 나온 게 밸런스드 어프로치라고 절충형 접근법이 나옵니다. 홀 랭귀지에다가 파닉스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밸런스드 어프로치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조금 굴러가다가 2016년도에 미국의 이제 국제 난독증 협회에서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니까 미국 아이들이 제대로 읽기를 못 배우는 게 아니냐, 확실하게 검증된 파닉스 지도법을 써라 라고 하면서 강력한 파닉스 교수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들고 나온 접근법이 구조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Structured Approach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예 44개의 포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75개의 포노그램으로 규칙을 가르치면, 요 75개의 발음 규칙을 쓴 것, 요것만 가르치면 영어의 규칙 98%를 커버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닉스는 200년 이상 전부터 해서 쭉 걸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은 저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닉스라고 하는 훌륭한 문자 습득 방법론이 여러 가지 증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파닉스로 문자 습득을 아이들에게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는 B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최소한 수천 번의 실험과 재현을 통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는요, 한 명에게만 적용되어서 성공적이었던 단 한 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최소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친 분들의 경험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에게 100% 맞거나 아니면 100% 틀린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 맹신하지 마시고 영어 교육 전문가들 또는 전공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